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응급실에서 목격한 일들이 피로와 에너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매우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불과 3주 전 58세 여성이 새벽 4시 30분에 서울의 제 응급실로 급히 실려왔습니다. 그분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환자를 안정시키고 검사를 실시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몸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심장마비도 아니었습니다. 뇌졸중도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하나의 중요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결과 그분의 신체 시스템이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만성 피로였습니다. 이 여성은 7년간 피곤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7년입니다. 그분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와 의지력으로 버텼습니다. 몸이 보내는 절박한 도움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쾌하고 활력이 넘쳤습니까? 아니면 전혀 자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까?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몇 초간 어지러움을 느끼십니까? 계단 한 층을 오를 때 꼭대기에서 숨을 헐떡이게 됩니까? 대화 중에 간단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듣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15년 넘게 응급실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급성 의료 위기 상황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피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더 열심히 하고 커피를 더 마시고 참고 견디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제 응급실에서 저는 무시된 피로의 최종 결과를 봅니다. 심장마비를 봅니다. 뇌졸중을 봅니다. 면역 체계 붕괴를 봅니다. 이전에 건강했던 사람들이 수년간 뇌가 에너지 부족에 시달린 결과 갑자기 자기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러한 재앙들 거의 모두가 예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성격상의 결함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몸 안에서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리학적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3가지 특정한 숨겨진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당신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스트레스 호르몬 시스템이 완전히 조절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셋째, 당신의 몸이 매일 매순간 세포를 중독시키는 염증, 화학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3가지 붕괴가 당신이 지쳐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몸이 1000kg이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싼 치료로가 아닙니다. 증상을 가리는 약물로가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로 가능합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저는 위기 상황에서 지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개발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을 재시작하는 정확한 영양 섭취 시간을 배우실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재설정하는 구체적인 일상 습관을 배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염증을 배출하는 간단한 생활 방식 수정을 배우실 것입니다. 이 정보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실제 생명들을 말입니다. 치명적인 건강 붕괴 직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제가 이제 밝히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15년 넘게 서울의 가장 바쁜 병원 중 한 곳에서 응급실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73살이지만 여전히 야간 근무를 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적절한 지도 없이 제가 본 것을 보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운명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58세 여성이 강남의 한 슈퍼마켓 농산물 코너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뇌졸중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몸이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분을 제 응급실로 데려왔을 때 눈은 떠져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딸이 비명을 지르며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봤습니다. 2년간의 만성 피로, 무시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치부되었습니다. 비타민 음료와 더 많은 커피로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응급실에서 보는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세포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멈춰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일어서 보십시오. 단 1초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십니까? 다시 앉으십시오. 이제 엄지손가락을 반대쪽 어깨 근육에 단단히 눌러보십시오.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아픕니까? 그 부위가 바위처럼 단단하게 느껴집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 몸의 절박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경력 동안 심각한 피로 관련 쓰러짐 사례 6,000건 이상을 치료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탈진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몸의 3가지 특정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는 매일매일이 당신을 그 슈퍼마켓 순간에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것을 당신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수조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 공장처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부족한 수면, 가공식품, 만성 스트레스를 거치면서 이 발전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덜 생산하고 독성 노폐물은 더 많이 만듭니다. 이 노폐물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며 당신에게 생명을 주어야 할 바로 그 세포들을 손상시킵니다. 작년에 제가 치료한 환자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온 62살 남성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였습니다. 운전 중 졸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응급실로 왔습니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의 세포 에너지 수치는 20년은 더 나이 든 사람 수준이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기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무를 마치기 위해 하루에 에너지 음료를 5캔씩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쳤다고 알려주는 신호를 차단할 뿐입니다. 차의 오일 경고등을 끄고 계속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경고를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당신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시스템은 코르티솔 리듬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아침에 올라가서 당신을 깨우고 밤에 떨어져서 잠을 잘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당신의 몸은 잘못된 시간에 코르티솔을 생산하기 시작하거나 아예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신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사람들이 심계항진,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불안 발작, 완전한 탈진 증상으로 옵니다. 모든 검사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코르티솔 리듬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서 불안해하고
오후 2시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합니다. 세 번째 붕괴는 전신염증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감염과 싸우고 부상을 치유하도록 설계된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잘못된 음식을 먹고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면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분자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혈액 속을 순환하면서 당신을 아프고 머리가 멍하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의지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의학적 위기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붕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코르티솔, 당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보호자에서 파괴자로 변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서울에서 탈진이라고 부르는 증상으로 쓰러진 환자들을 8,000건 이상 치료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절대 확인하지 않는 정밀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우리는 똑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코르티솔 리듬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코르티솔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코르티솔이 높이 급등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당신을 깨우고 에너지를 주고 하루를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해가 지면 코르티솔이 낮게 떨어져서 멜라토닌이 올라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20만 년 동안 따라온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이 리듬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만이 아닙니다. 육체적 스트레스도 포함됩니다. 식사를 거르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6시간 미만으로 자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10시간 연속으로 앉아 있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당신의 몸은 호랑이에게서 도망치는 것과 아침도 안 먹고 4시간 수면으로 달리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코르티솔 반응은 동일합니다. 코르티솔이 수개월, 수년간 밤낮으로 계속 높게 유지되면 당신의 몸속에서 3가지 파괴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의 세포가 코르티솔의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마치 당뇨병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만드는 것처럼요. 부신은 점점 더 많은 코르티솔을 펌프질하지만 세포들은 듣지 않습니다.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탈진된 느낌을 받습니다. 피곤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둘째, 높은 코르티솔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기억하세요. 미토콘드리아는 당신의 세포 발전소입니다. 코르티솔은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너지 생산을 중단하라고 지시합니다. 비상시에만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을 자고 나서도 뼛속에서 근육에서 피로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만성적인 코르티솔 상승은 당신의 온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장 내벽을 파괴하여 독소가 혈류로 들어가게 합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를 축소시킵니다.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구에서 온 63살 박 여사였습니다. 새벽 2시에 가슴 통증과 심계항진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심장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을 때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모든 것을 청소한 후 자정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하루 중 다른 시간에 그녀의 코르티솔을 검사했습니다. 아침 코르티솔은 높아야 할 때 낮았습니다. 밤 코르티솔은 낮아야 할 때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리듬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밤 11시에 코르티솔을 생산하여 수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매일 아침은 텅 빈 상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든 화학적 감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코르티솔 조절 장애는 당뇨병, 심장병, 치매로 이어집니다. 연구 결과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3,000명의 성인을 12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코르티솔 리듬이 깨진 사람들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이 4배 더 높았습니다. 4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면 단 14일 만에 코르티솔 리듬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올바른 신호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매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는 세 번째 숨겨진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위험한데 몸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완전히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과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서울의 응급실에서 8,000명이 넘는 지친 환자들을 치료한 후 이것이 50세 이상 사람들의 만성 피로에 가장 간과되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사이토카인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이것들을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경보를 울리는 긴급 전령으로 생각하세요. 손가락을 베면 사이토카인이 그 부위로 달려가 염증을 일으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결코 꺼지지 않을 때, 날마다 혈류를 통해 계속 순환할 때 어떤 비타민 결핍보다 더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하게 일어난다면, 명확한 이유 없이 관절이 아프다면, 머릿속이 흐릿하고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같은 간단한 것들을 기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당장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비상 모드에 갇혀 꺼지지 않는 화재처럼 에너지 비축량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온 63세 박 여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지쳐서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지만 모든 기본 검사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신체의 염증을 측정하는 고감도 시반응성 단백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수치는 14였습니다.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녀의 몸은 지속적인 염증 상태에 있었고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 생산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3가지 특정한 것들이 이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내일 아침부터 이 3가지 모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발 요인은 숨겨진 음식 염증입니다. 저는 알레르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마다 저등급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원인은 가공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이 기름들은 거의 모든 것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해 보세요. 저 식용유병, 포장된 간식,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샐러드 드레싱까지. 이 기름들은 장에서 직접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발하는 손상된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가 집에서 모든 가공 기름을 제거하고 요리의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바꿨을 때 그녀의 염증 지표는 단 5주 만에 60%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유발 요인은 앉아있는 병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매 시간마다 혈류의 염증 지표가 상승합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단지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겸증 기관입니다. 근육이 활동하지 않으면 사이토카인을 자연적으로 억제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분자의 생산을 멈춥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60초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깨어있는 매 시간마다 이것을 하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근육에게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겸증 단백질을 생산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유발 요인은 수면 부족 염증입니다.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면 심지어 단 30분만 부족해도 다음날 몸은 훨씬 더 많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졸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상 신호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강남의 응급실에서 저는 이 패턴을 끊임없이 봅니다. 평균 6시간 반을 잔 환자들은 7시간 반을 잔 사람들보다 염증 수치가 3배 더 높았습니다. 지금 댓글에 쓰세요. 오늘 염증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사이토카인들이 심장, 뇌, 에너지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매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는 세 번째 숨겨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저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과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안쪽에서 불타고 있는데 불꽃조차 볼 수 없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염증은 단지 부은 관절이나 붉은 피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신 염증은 면역 체계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이 염증 분자들이 지금 당장 혈류를 통해 범람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지치고 흐릿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잘못된 음식을 먹을 때, 제대로 자지 못할 때, 면역세포가 이 사이토카인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경보 신호로 생각하세요. 조금은 정상적이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와 나쁜 생활 습관은 몸이 쉬지 않고 그것들을 생산하게 만듭니다. 면역 체계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개월 동안 집에 모든 불을 켜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정의 시스템이 타버립니다.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 과부하는 직접적으로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 분자들은 뇌로 이동하여 뇌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침대로 기어들어가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염증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치매로 곧장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68세였고 여기 서울 강남구에 사셨습니다. 새벽 2시에 제 응급실에 오셨는데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3년 내내 피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게을러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몸이 말 그대로 염증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일상생활에 대해 여쭈어봤습니다. 작은 사업체에서 오랜 시간 일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를 편의점 음식으로 하셨습니다. 밥, 라면, 튀김 과자들이었습니다. 밤에는 4시간에서 5시간만 주무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운동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 악순환이 보이시나요? 염증이 피로를 일으키고 피로 때문에 더 많은 염증을 만드는 습관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설탕과 나쁜 기름이 가득한 가공식품을 먹을 때마다 당신은 이 내부의 불에 휘발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7시간 미만으로 잘 때마다 당신의 몸이 불길을 끄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보내는 매일매일이 염증이 퍼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좋은 소식입니다.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변화들로 이 염증 과부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문의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상생활에서 3가지 구체적인 조정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단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기름, 옥수수 기름, 콩기름이 들어간 것은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오메가6 지방산은 몸속의 염증 공장입니다. 치킨, 라면, 봉지 과자를 먹지 마세요. 편리하다는 것 압니다. 맛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세포 에너지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겸증 음식으로 바꾸세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드세요. 이런 생선들은 염증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강황을 넣으세요. 하루 한 티스푼이면 염증 수치를 40% 줄일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색깔 있는 채소를 드세요. 토마토, 시금치, 자색 양배추의 색소는 강력한 염증 퇴치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면역 체계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재설정됩니다. 7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면 다음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급증합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면을 약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몇 년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3번째 숨겨진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염증에 관한 것이지만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심한 탈진으로 거의 걸을 수도 없다고 와서 호소하는데 표준 혈액 검사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더 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한약차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내부에서 그들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환자들은 혈류의 극도로 높은 수치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간단한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토카인은 몸이 공격받을 때 방출하는 경보 화학 물질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이 날아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사이토카인은 비상사이렌입니다. 감염 같은 진짜 위협이 있을 때 이 사이렌들이 울려서 방어 병력을 동원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재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는 그 사이렌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내내 비상신호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경보 상태가 다른 무엇보다도 빠르게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켜놓고 모든 가전제품을 작동시키고 난방을 최대로 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모두요, 전기 시스템이 고장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고장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염증 과부하를 일으킬까요? 당신이 매일 마주치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이것들이 장에서 염증 폭풍을 일으킵니다. 장이 전쟁터처럼 되고 그 사이토카인 경보 신호들이 온몸에 넘쳐 흐릅니다. 둘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높게 유지되면 면역 체계가 엉망이 되고 진짜 위협이 없는데도 염증 화학 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양질의 수면 부족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과되는 요인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염증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면 이런 독성 화학 물질들이 날이 갈수록 축적됩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 같다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고 피로가 너무 극심해서 3주 동안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만두셨습니다. 가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종합적인 염증 지표 검사를 했을 때 시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8배요. 몸이 내부에서부터 불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라면, 봉지 과자, 끝없는 단커피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마도 불안 때문에 밤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가족 갈등을 겪느라 스트레스 수치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염증성 화학물질을 그녀의 혈류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단순히 여러분을 피곤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코르티솔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염증이 피로를 일으키고 피로가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점점 아래로 추락하고 결국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전신 만성 염증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용한 에너지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력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질병이 자리 잡기 전에 여러분 몸이 보내는 마지막 도움 요청입니다. 이제 6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퍼즐 조각에 도달했습니다. 염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안에서부터 태워버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그것이 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서 만성적으로 지친 환자들을 볼 때 저는 즉시 그들의 염증 지표를 확인합니다. 92%의 경우 그들의 CRP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CRP는 시 반응성 단백질을 의미하지만 의학 용어는 잊으세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염증은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공격 모드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무기를 발사하고 주차장에서 밤새 엔진이 켜진 채로 있는 자동차처럼 에너지 비축분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식사 후에 지쳐버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근육이 아픕니다. 오후 중반이 되면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과부하이며 지금 여러분의 황금 시간 동안 행동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염증은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응급 대응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에서는 이 응급팀들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순찰하고 계속 경보를 울리고 비상사태가 없는데도 도시 자원을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일상생활에 동력을 공급하는 대신 이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먹여 살리는 데 전용됩니다. 제가 강남에서 온 박 씨라는 67세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확신하며 저희 응급실에 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고 계단 한 층도 겨우 올라갈 수 있었으며 식사 후마다 낮잠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희는 종합검사를 했습니다. 암은 없었습니다. 심장병도 없었습니다. 갑상선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염증 지표는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인터루킨 6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였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코르티솔을 급증시키는 바로 그 음식들이 이 염증 폭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제 설탕, 가공 식물성 기름,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 이것들은 단순히 빈 칼로리가 아닙니다. 혈류 속에서 폭발하는 염증 수류탄으로 면역 체계에 공격하라고 말하는 화학 신호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이 염증이 직접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논의한 미토콘드리아를 기억하시나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말 그대로 그것들을 폐쇄시킵니다.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인 전자 전달 사슬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염증이 피로를 일으키고, 피로가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스트레스가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올바른 항염증 프로토콜로 단 14일 만에 이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로가 아닙니다. 처방약으로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목표가 명확한 음식 선택과 일상적 실천으로 말입니다. 한국 시장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염증 식품 3가지는 이것들입니다. 첫째,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염증 경로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일주일에 4번 지방이 많은 생선을 드세요. 매번 손바닥 크기만큼입니다. 둘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가능하면 자연 발효된 것. 유익한 박테리아는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 신호를 줄이는 화합물을 생산합니다. 매 식사마다 2숟가락씩 드세요. 셋째, 녹색 잎이채소입니다. 시금치, 깨십, 쑥갓. 이것들은 천연 항염증제로 작용하는 수백 가지의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접시의 절반을 채우세요. 강남에서 온 박 씨는요? 제가 그녀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가공 기름을 제거했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과 발효채소를 추가했습니다. 코르티솔 재설정 호흡을 가르쳤습니다. 3주 만에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6주 만에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염증 지표는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어두세요. 만성 염증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가역적인 상태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불이 심혈관계, 뇌, 온몸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해결책은 오늘 밤 여러분의 저녁 식탁 위에 있습니다. 이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의학이 아닙니다. 기능할 수 없어서 제 응급실로 걸어 들어온 지친 사람들에게 테스트된 실제 세계에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피로 회복을 위한 황금 시간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복구할 수 있지만 만성 피로 발생 후 첫 6개월 이내에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신호들을 2년간 무시하면 세포 손상은 기하급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3,000건이 넘는 사례에서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제가 개발한 3단계 회복 프로토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적어두세요. 1단계는 목표가 명확한 영양 타이밍을 통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에너지 분자를 만들기 위해 특정 시간에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완전 단백질 2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빵이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계란 2개와 손바닥 크기의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이나 주먹만 한 크기의 단단한 두부를 찐 닭가슴살과 함께 드세요. 정확한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이 아침 시간대의 회복 신호를 가장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58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정오만 지나면 깨어있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꾸셨습니다. 3주 만에 오후 무기력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방법으로 코르티솔 리듬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침 8시에 최고조에 달하고 밤 9시에는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성피로 환자들은 이 리듬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께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약 없이도 이 주기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정확히 15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밝은 빛을 쬐셔야 합니다. 선글라스는 쓰지 마세요. 빛이 자연스럽게 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이것이 송과선을 자극하여 코르티솔 생성 일정을 재조정합니다. 여기에 매일 밤 9시 30분 찬물 3안을 결합하세요. 살짝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운 물로 얼굴을 10번 헹구세요. 이것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부신의 코르티솔 분비를 멈추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과부하를 일으키는 음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가지 특정 염증 유발 물질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서 모든 가공 식물성 기름을 치우세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가 들어간 것은 모두 버리세요. 이런 기름들은 몸속에서 산화되어 면역체계에 신호를 보내 에너지 생성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염증 물질을 방출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저녁 6시 이후 섭취하는 설탕을 제거하세요. 밤에는 몸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염증성 화합물로 발효됩니다. 세 번째로 식사 중 찬 음료 마시기를 중단하세요. 온도 충격이 소화효소 기능을 방해하고 전신으로 퍼지는 장, 염증을 만듭니다. 회복에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보실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서세요. 4초 동안 폐를 완전히 채우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참았다가 6초 동안 내쉬는 것을 3번 하세요. 약간 어지러우신가요? 그것이 바로 굶주렸던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할 때 에너지란 이런 느낌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이씨 환자분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계단 한 층도 앉아서 쉬지 않고는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12주 후 해운대 해변을 5km나 쉬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따님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끄고 계속 고통받으실 수도 있고 30일 동안 이 3가지 단계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내 에너지를 회복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여러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분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수년간의 불필요한 피로에서 그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회복은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3가지 회복 전략 중 어느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에너지 타이밍 조정, 스트레스 호르몬 재설정, 아니면 염증 감소? 여러분의 첫걸음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 피로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